자, 전 강좌에 이어서 24회 경비사 경비업법 해설 강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면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 지도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청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게 중요한 거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 배치 장소의 출입해와 근무 상황, 교육 훈련 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다음, 시도경찰청장 또는 관할경찰관청은 경비업자 또는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 캔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틀린 문장이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봅시다. 3번 관할경찰서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연 2회 이상의 보안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랬는데, 자, 이거는요 관할경찰 위임 규정도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보안 지도 점검, 자, 보안 지도 점검에 대해서 위임 규정도 없고, 뭐가 틀렸어요? 여기 권한자가 틀렸죠. 자, 이거는 누가 해야 되겠죠? 시도 경찰청장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도 경찰청장이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위임 규정 역시 없다는 것 꼭 인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분이 이거 위임 돼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냐 하는데, 명문 규정이 있어야 위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 경비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차를 지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자 3번이 틀렸구나, 권한자가 틀렸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발생하는 것. 자, 손해배상 책임이죠. 이거는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이란 말이 꼭 있어야죠. 아니라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또는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서 경비 대상이나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무과실 아니죠. 과실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자, 경비원은 업무 수행 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 자, 이것이 같고, 여기는 업무 수행 중에 그럼 계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꼭 우리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서 경비 대상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걸 방지하지 못한 경우에 경비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3번이 정확한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번. 여기 위임 규정 있죠. 위임은 법에서 반드시 근거해야 되겠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있고, 전부 위임이라는 건 없습니다는 거 꼭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경비치사 자격 취소 자격증, 원래 이건 누구 거죠? 경찰청장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임할 수 있어요. 청문회 관한 것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경비사의 교육에 관한, 이거는 위임이 아니라 이거는 위탁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위탁. 그럼 정답 2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겠네요. 자, 경비사의 자격 취소 자격정지 당연히 경찰청하고 시도경찰청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임과 위탁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규에서 경비지도와 시험관리, 경비지도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그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다 이렇게 법의 명문 규정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다, 위임이 아니라 위탁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인지해 두시면 돼요. 자. 다음 24번 경비업 법령상 허가증의 수수료. 수수료는 2,000원짜리가 있겠고 1만 원짜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신규, 변경, 갱신 이때 신구, 변경, 갱신 이때 하는 거고 얘는 일반적으로 재교부 이럴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자 봅시다.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로 인해서 허가증 재교부 그럼 재교부 여기 있네요. 2,000원짜리죠. 그래서 틀렸죠. 경비사 시험 응시수를 과혼합한 경우 경찰청장은 과혼합한 금액 50% 아니죠. 과혼합한 전액을 과혼합한 전액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과혼합한 전액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틀렸구나 볼 수 있어요. 금액 전액. 그다음 경비업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 갱신은 여기 있죠. 그러면 1만 원이죠. 자 그래서 이게 1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경비사 시험 시행을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경찰청은 응시 전액 맞죠? 그래서 여기 20일 전에 시험으로부터 그다음에 10일 그다음에 시험 시행일이죠. 이때는 안 되고 여기 10일 전에 한다 그러면 50%를 20일 전에 한다 그러면 100% 전액을 가서 반환해 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교부자 나오면 2,000원. 자, 신규, 변경, 갱신 10,000원. 이렇게 가심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25번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 법령상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이 다른 거. 법정형. 자, 형벌 얘기했네요. 자, 경비 업무 도급인이 그 경비 업무를 수급한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무자격자, 부적격자를 채용하도록 관여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경비원이 경비업 법령에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자, 1년 1천만 원 되겠죠. 그 다음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비 업무를 스스로 벗어났죠. 1년 1천만 원. 자, 그럼 뭐 딱 봐도 1번이 답이라면 잘 알겠네요. 경비업자가 배치 허가 신청 내용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발각되어 경찰관서의 배치 폐지 명령에서 이게 따르지 않았다. 1년 1천만 원. 그래서 이 배치 폐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자 허가 취소 사유가 되면서도 1년 1천만 원이다 하는 것까지 꼭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1번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번 보도해 봅시다. 경비업 법령상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옳은 것. 자,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하지 않고 일반 복장 신고하고 여기 집단 민원 현장은 꼭 다르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줘야 되겠죠. 어디가 다르다는 거? 집단 민원 현장 것이 다르다는 걸 꼭 인지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져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정확한 표현에서 가져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됐겠냐? 자, 이거 봅시다. 여기 횟수가 2회이면 이렇습니다. 몇 회? 2회. 그럼 이건 표시 자체를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복장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복장을 신고해야 되는 신고하지 않았다. 그럼 일반적인 복장 신고하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았다면 얼마냐? 우리가 100, 200, 400에서 가죠. 1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근데 이것이 집단 민원 현장이다. 집단 민원 현장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고 배치했다. 역시 복장 규정을 관한 관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고하지 집단 민원제 배치하는 경우라 했어요.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그래서 여기는 얼마냐? 우리가 쓸 때 600, 1200, 2400 다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2회니까 여기 있네. 2회니까 얼마? 12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할 경찰서의 무기 적정 관리를 위해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의 수가 관계없죠. 자, 정확하게 위반의 수가 관계없습니다. 그럼 관계없이 500만 원. 맞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3번, 4번은 왜 틀렸는가 한번 봐봅시다. 이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한 집단 민원 현장이랬어요. 자, 여기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으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신고하지는 똑같이 일반은 100, 200, 400만 원인데 집단 민원 600, 1200, 2400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뭡니까? 여기 집단 민원 현장이 돼 있죠? 그럼 이건 600만 원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일반 경비원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비치하지 않았다. 우리가 비치해야 되는데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작성 비치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게 더 큰지 이것 꼭 좀 우리가 인지를 해줘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치하지 않은 건 더 큰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자 보세요. 여기는 비치. 자 그래서 이거 작성하지 않은 경우하고 그 다음에 비치하지 않은 거.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로도 본다면 일반적 형태에서 본다면 여기 작성하지 않은 게 더 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싸다는 말을 참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1차 50, 2차 100, 3차 200 이렇게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비치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100, 그 다음에 200, 400이죠. 근데 이것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처럼 집단 민원 현장이다. 그럼 이것이 집단이다. 집단자가 붙었다. 그러면 집단 민원 현장이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작성하지 않았으면 300, 600, 1200이고 비치하지 않았으면 600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600, 1200, 2400이죠. 그럼 자 봅시다. 여기 집단 민원 현장인데 지금 비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몇 회? 3회? 그러면 여기네요. 2400만 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답은 앞에 있는 관점에서 횟수랑 관계없이 나왔던 건 2번이 정답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 경비업 법령상 경비원의 경비 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 법령에 정하는 장비 외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의 정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특수자가 안 나왔죠? 그러면 경비하는데 장비 외에 흉기 가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장비 외에 뭐 가지고 했다 그랬어요? 흉기 가지고 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 1번 특수폭행죄 가능한 거죠. 그렇죠? 특수폭행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의한 상해치사 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폭행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폭행 우리가 봤을 때 치사상 됩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 됩니다. 업무상 과실. 꼭 업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업무 수행 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3번이 틀렸어요. 특수 협박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박, 전속 협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협박, 전속 협박 이게 되는 거죠. 특수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특수 공갈죄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 말고 강요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물 손괴죄가 이루어진 거죠. 재물 등의 손괴. 그래서 재물 손괴 등. 자, 이런 죄가 되더라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이제 28번 봅시다. 이때부터는 청원경찰법이죠.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 기관 시설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그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암기가 뭐라 했어요? 제가 국내외선 금언 학의 이런 쪽으로 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국내 주재 외국 기관 되는 거죠. 또 금융 되는 거죠. 인쇄, 언론 인쇄 되는 거죠. 학교 되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틀렸네요. 자,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렇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긴점으로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게 바로 이거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령이 여기 선박서부터 나온 금원하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했다. 그러면 선박, 항공기, 수송시설에 관한 것. 그렇죠? 선박.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을 하는 사업장. 금융보험업을 하는 사업장. 시설 또는 사업장. 그렇죠? 그 다음에 언론 인쇄, 언론, 통신, 방송, 인쇄 이런 시설하는 사업장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 등의 유경시설, 학교 등의 유경시설. 다음 마지막으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니을만 빼면 되니까 정답은 우리가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29번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 시설,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한 시도경찰청장 감독. 자, 이것이 틀렸죠. 왜 그러냐면 여기 배치 결정을 받은 자가 이 사람이 이제 청원주겠죠. 청원주와 그 관할하는 시도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관할 경찰에 대한 관점에서 자, 우리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이라고 했죠.
그래서 청원주 또는 관할경찰 감독을 받는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정답은 1번이네요. 2번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직무 외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맞죠? 청원경찰은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맞습니다. 필요한 범위 최소. 그래서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경비 목적을 위한, 자, 이 말이 꼭 들어야 돼서 경비 목적을 위한 이 말이 꼭 들어야 돼요.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의무적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이죠. 자,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 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무 요령은 어떻게 됐죠? 입초 근무, 자, 그 다음에 손해 근무, 그렇죠? 손해 근무, 순찰 근무, 그 다음에 대기 근무,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러면 손해 근무는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청원주까지 되었고, 여기 있는 이게 틀렸네요.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그래야 되겠죠. 자, 대기 근무자는 자, 손해 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 사고에 대비한다. 해야 되겠죠. 다음, 순찰 근무자 청원주가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단독 또는 복수로서 정선 순찰, 정해진 노선을 순찰하고 필요하다면 요점 또는 난선 순찰, 난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입초 근무자는 경비구역 정문이나 그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오, 정확한 정답은 4번이다 하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1번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법령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맞죠? 이렇게 되겠고 배치를 갖다 요청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좀 우리가 인지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있겠고요. 자, 신청도 있겠지만 가서 요청에 의한 경우도 있다. 이것도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이게 지체 없이입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맞죠? 다음, 시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장 또는 시설, 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신청도 있고 요청도 있다. 다음,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 맞습니다. 경구역 배치도 일부 또는이 아니라 and죠, and와 과 이렇게 해야 되겠지. 배치 계획서 일부를 첨부한다. 오, 정답은 4번이 틀렸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0은 가장 쉬운 거죠.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경비업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권자 누가 하는 거죠? 청원주가 해서 나중에 임용 승인받는 거죠. 그래서 청원주가 청원경을 임용하고 승인은 누구한테 한다? 바로 이렇게 임용해서 승인받는 거죠. 임용했고 승인은 시도경찰청장한테 뭐 한다? 승인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용할 때 미리 뭐 받는 거죠?
승인 받는 거죠. 그래서 임용할 때는 승인받고 임용한다. 순서가 이런 형태로 간다 하는 것을 제가 서두 설명은 거꾸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권자는 이 사람이고 임용하기 전에 뭐 한다? 승인부터 받는다. 그래서 임용할 때는 미리 승인받고 임용하는 거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33번 보면 돼요. 청원경찰법령 청원경찰 징계의 종료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오, 강등 안 되죠. 오, 견책 맞네요. 면직 안 되죠. 직예제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여기는 파면, 해임, 그렇죠? 해임, 정직, 뭐가 있어요? 정직, 감봉, 견책 이거죠. 자, 잘못해서 회계약금 하는 것이 견책이구나. 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이게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 그다음에 이의 신청이 돼야 돼서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문제가 전반적으로 잘 만들었지만 예전에 잘 만들었지만 이런 것은 조금 아쉽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 청원경찰법상인데 임용결격사유다 그런데 이게 임용결격사유가 보면 국가공무원법 33조를 갖다 따져가는 거예요. 33조. 그렇죠? 33조를 따져가는데 자, 이 33조에 해당하면 결격사유다 하는 것을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자체 중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것이 우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 선고유예 기간 중이면 이거는 당연퇴직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연퇴직사유에 위헌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원경찰 배치가 폐지됐다. 그럼 폐지가 됐으면 당연히 퇴직해야 되겠죠. 없으니까. 자,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나이가 60세가 됐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다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걸 알 수 있냐. 자, 당연 퇴직 사유에 대한 개념을 갖다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단서 조항 여기에다 뭔가 좀 단서 조항을 좀 달아줬으면 뭐 판례에 따르지 않는다든가 뭐 이런 형태가 됐다면 아니면 단서 조항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으면 돼야 되는데 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 근무하는 청원경찰 명예퇴직에 관해서는 이거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그랬습니다. 저는 오히려 자, 이건 당연히 틀렸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자, 오히려 이럴 때는 옳지 않은 옳은 것 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더 이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논란에서 복수 정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자, 그래서 당연한 거는 2번뿐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 개인적 생각은. 자, 어떻게 판명될지를 한번 두고 봅시다. 자. 다음에 35번 청원경찰법 청원경찰 봉급 산정 기준이 되는 경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취업 규칙이 없을 때 기준에 경력에 산입되지 않는 거 청원경 근무한 경 들어가죠. 군 또는 의무경찰 들어가죠.
수의, 경비원, 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서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경력 되겠지. 그 다음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근무하는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 자체도 공공단체 그럼 좀 너무 큰 거죠. 여기는 지방자치단체 그래야 되겠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기 상근이야 되겠죠. 비상근이 아니라 상근 이렇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입장에서 틀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이슬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가 부담해야 될 청원경찰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기본적이죠.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 각종 수당 되겠죠. 피복비, 교육비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청원경찰의 업무 추진비 그러면 분명히 틀렸죠. 자 그럼 이거 대신 뭘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청원경찰에 대해서 간데 자 보상금 및 퇴직금 이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이다? 4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청원경찰 법령,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자, 그래놨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 기준점을 정확히 법 문항 자체가 정확하게 인지돼서 나와 있는 법조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도경찰청장 이렇습니다. 자, 이제 38번 청원경찰 법령상 벌칙,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행이 한 청원경찰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이 벌고 오케이 맞네요. 그 다음 시도경찰청장이 배치 결정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경찰을 배치하거나 시도경찰청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청원을 임용한 경우 자 이거는 과태료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배치 결정하지 않고 중요시설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때 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렇지 않으면 400만 원 이런 형태로다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승인을 갖다 받아야 되는데 승인받지 않고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면 역시 500만 원. 결격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 부담 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 역시 과태료죠. 이거는 무조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경찰청장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청원주는 자 이것도 틀렸죠. 자 뭐라고 했어요? 과태료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총기, 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거다. 총기, 실탄, 분사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500만 원. 그것이 아닌 경우는 300만 원 이런 형태의 과태료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다 과태료에 해당하는 거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39번을 나가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1번 청원주가 무기와 실탄을 대여받은 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왜? 경비업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기, 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두고 기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일일이 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보면 청원주는 무기와 탄약을 관리를 위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맞습니다. 무기와 탄약권은 이중 잠금 장치를 하고 열쇠는 자 여기 틀렸네요. 자 이게 틀렸네요. 뒤바꿔야 되겠죠. 바꿔야 되겠죠. 관리 책임자에게 보관하되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에게 인계서 보관해야 된다. 정답 3번이네요. 다음 4번 청원주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무기와 탄약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자체는 자 뒤바뀌었죠. 열쇠는 누구한테? 관리 책임자. 그 다음에 근무 시간 이후에는 숙직 책임자한테 보관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여기의 형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40번 청원경찰관, 청원주와 관할경찰관 이 사람의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문서와 장부로서 옳은 것 그랬네요. 자, 여기는 빌 것 없이 이것이 있죠. 자, 교육훈련 실시부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죠. 청원경찰 명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청원경찰 명부 같은 거 이것이 공통적으로 가져가야 되겠고 1번에 있는 무기 탄약 출납부다 그랬죠. 자, 우리가 보면 이 관할 관점에서 무기를 갖다가 탄약을 갖다 출납한다는 것은 그 시설주 청원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다음 무기 장비 운영 카드도 청원주가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무기 탄약 대여대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징계 요구 소철 같은 경우는 관할 경찰서장이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22년 기본적 24회 경비사 경비업법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보시면 반드시 전년도 제가 늘상 강조합니다. 전년도 기출문제 너무 오래된 거 빼놓고요. 전년도 기출문제 한 적어도 5개년까지만 알겠죠? 강조하고 또 내년에는 경비업법의 일부가 또 바뀝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부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또 아마 교통 유도 그 경비 업무가 아마 등장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정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